자, 67번입니다. 자, 주택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사항승인할 수 있다. 자, 임시사항승인은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건축법은 기간을 정했죠. 2년 이내.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기간을 연장해 줬고, 그 다음에 식수 등 적용은 조건부도 됐는데, 우리 주택법은 아파트 입주하는 겁니다. 공사 완벽하게 끝나야 돼. 사업계획도 공사가 다 끝나고 사용에도 지장이 없고 이렇게 해주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 기간도 없고 그런 거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건축물은 뭐별로 임시상승이 나는 거예요? 동별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세대별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상승이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도 뭐 지장이 없고 그래야지만이 임시상승인을 할 수 있다. 3번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요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국회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우리 주택법에는 뭘 받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얘들을 만나가지고 당연히 협의를 하겠지요. 협의하면은 협의 요청받은 자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고? 이것도 지난주 안 했나? 20일이나 의견 제시하고 의견 제시는 20일 이내 하고 제시하면은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죠. 승인 여부는 며칠 이내 알려주라고? 60일 이내 알려준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공사가 끝나면 뭐를 받는다? 자, 준공검사를 받죠. 건축허가 받으면 공사 끝나면 뭐를 받아? 사용승인 받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사 끝나면 뭐를 받아? 사용검사 받죠. 그럼 검사권자가 얘들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뭐 한다? 또 협의를 하고. 그러면 사용검사 받으면 또 요것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협의 요청 받은 자는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면은 검사는 며칠 이내 하고 검사는 15일 이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 요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사용검사 받으면 이것들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각종 검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자, 3번, 4번 됐죠? 5번.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파산으로 이거 봤습니까? 파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파산하는 경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시공보증자가 하고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하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 안 한다. 라는 말은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말이죠. 예, 이런 경우는 누가 받아도 상관없어요.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예정자 이들이 다 가능합니다. 5번이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나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아주 중요하니까 꼭 들으세요. 공급질서를 교란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당첨이 안 됐다. 당첨이 되면은 우리는 분양권이라고 그러고 이때부터는 주택하고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만 전매를 제한하는 경우였고 여기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전매는 상속 빼고는 일절 금지야. 매매 정리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당첨되기 전에 오로지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다는 집이나 증서 그냥 내가 어떤 집을 분양받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1순위 통장만 갖고 있어. 조합원이 지위만 갖고 있어.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 이런 입주권을 지위증선을 거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공급질서 교란금지. 요거는 일절금지예요. 근데 이런 지위증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도도 하지 말고 양수도 하지 말고 알선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지위증서가 뭔지, 양도 양수가 뭔지 이걸 알면 돼요. 지위증서는 뭐라고 외웠어요? 조상증 딱지라고 외웠죠? 조상증 딱지. 조가 뭡니까? 우리 주택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주택조합원의 지위고 상이 뭐예요? 주택 상환사채. 정이 뭡니까? 입주자 저축 증서. 1순위 통장. 딱지가 뭐가 딱지죠? 무, 철, 이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것들을 양도 양수 알선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양도 양수라는 것은 매매, 증여 전부 해당됩니다. 전부 양도 양수예요. 뭐만 가능해요? 상속받는 거하고 또 저당 요걸 제외했죠. 상속 저당을 제외한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는 상속만 가능했잖아. 전매 제한은. 근데 이 교란 금지는 상속이나 저당이 가능하다 이 말. 그러면 주택 상환사채를 저당을 설정합니다.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상환사채를 저당 설정하는 건 요거는 괜찮다고. 상속받거나 저당 설정하는 거 요거 빼고는 일절 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하지 말라고 근데 했어. 하면은 그 지위는 1순위 지위는 어떻게 돼? 무효죠. 만약에 이 통장을 거래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죠. 요 계약은 취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하여야 한답니다. 우리 주택법은 공식이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근데 요것만 유일하게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요번에 바뀐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체가 뺏어가죠. 그리고 이미 입주까지 해서 뭐하고? 퇴거를 명할 수도 있다. 퇴거를. 10년 범위 안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죠. 제한할 수도 있다. 뭐 3년 3천만 원짜리입니다. 자, 오른쪽 전매제한 위반했던 저기 공급 질서를 교란했던 다 3년 3천만 원짜리예요. 저 지위 증서가 중개사법에 말하는 관련 증서라니까. 관직상투할 때 같이 기억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68번 문제는 다 됐고 마지막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 읽어볼게요. 사의 경우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명을 했다면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하여야 한다. 아니하여야 한다가 맞죠. 아니 소명했는데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니까 옳지 않습니다. 69번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권자죠. 승인권자는 원칙이 누구다?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자체요 장관이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이 지자체다 장관이다. 지자체죠. 지자체 중에 누가 빠졌어? 지자체 중에 누가 빠졌어? 구청장이 빠졌죠. 구청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구청장이 없으면 누구도 빠져야 돼? 광역시 군수도 빠져야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대지 면적으로 나눴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 승인권자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얘는 특광시장이 지가 다 하는 거야. 특시특도는 우리 공부의 특시특도는요 항상 지밖에 없어. 지가 다 하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만 다르 무슨 지역만 다르다고? 도지역만. 도지역에서는 10만 이상이면은 누가 나오고? 도지사가 나오고 10만 미만이면 누가 나와? 시장 군수가 나온다 이 말이지. 응? 근데 대도시는 지가 다 합니다. 대도시는 지가 다 하는 거야. 지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물으면 도지역만 주의하면 돼. 10만 이상이 나왔는데 시장 군수 나오면 틀려.
10만 미만이 나왔는데 도의사가 나오면 틀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국장. 자, 국장한테 승인 받는 건 공적 주체가 두 개가 있어. 공적 주체가. 자, 공적 주체는 지자체는 자기가 승인권자잖아. 아까 국지공이 공적 주체잖아. 그러면 지자체는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지자체는 빼야지. 그러니까 아까 누구만 남았어?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남았죠. 이자가 사업주체면 국장한테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적습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공이 지분이 5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공공이 지분이 더 많잖아.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공주택 사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지분이 많다고 무조건 국장이 승인하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 그 사업을 할 때는 국장이 승인한다. 자, 뭐 이번 뭐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자, 3번 4번은 뭐예요? 국장이 나한테 승인 받아 하고 뭐 했어? 지정 고시하는 경우죠. 지정 고시하는 경우.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이제 인강 보시면서 책을 차에서 차분히 한번 보세요. 지금은 수업 시간에 그냥 설명에 집중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하려면 안 돼. 책도 찾고 적고. 제가 이 판서를 많이 하는 걸 제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판서를 하면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니까는 편한 것 같아. 근데 이 싹 지어보면 같이 지워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 다 옮겨 적으려고 하는 거야. 책이 다 있는 건데. 옮겨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도 하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설명도 못 듣고 적고 막 바쁘긴 바빠. 적어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중요한 건 책을 자꾸 뒤져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자꾸 보다 보면요. 시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되면 책을 얼마쯤 넘기면 오른쪽 왼쪽 귀퉁이에 뭐가 있었고 밑에 박스가 있었고 거기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었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제 전체적으로 주변 정리가 돼요. 그렇지. 이 문제만 보고 하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몰라. 나중에는 어떤 법의 내용인지도 몰라. 그냥 그 지문만 외워. 지문만 외워놓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나? 조금만 말을 바꾸면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인지도 모른다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공부예요. 국장이 지정고시하면 국장한테 받는다는 거거든. 그게 두 가지가 있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한다 이럴 때는 국장이 나한테 승인받아고 뭐 한다고 지정고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수도권하고 어디? 광역시. 이 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해. 그럼 국장이 지정해서 이 나한테 받아서 신속하게 승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역균형개발. 또 뭐가 나와?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런 표현들을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장이 뭐 한다? 나한테 받아하고 말 수 있다.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자, 그런 얘기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적었는데 3번에 보면은 100만 이상이 아니고 얼마? 33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70번도 지난주에 살짝 선을 보여줬죠. 우리 지역직장주택조합은 혹시 이런 말 기억납니까?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5%는 뭐도 인정한다? 매도 청구도 인정한다.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지역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인가가 났죠? 얘는 아까 뭐 받는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가 났죠? 얘는 허가받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딱 떨어지면은요, 조합은 교체가 안 돼요. 조합원이 지위를 못 팔아먹어. 지위의 전매가 제한돼. 근데 리모델링은 앞에서 했잖아. 얘는 사고 파는데 제한이 있어 없어? 얘는 얼마든지 사고 파는데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고요. 무슨 조합만 해당되는 거야? 지역 직장 주택 조합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역 직장. 그러면 지역 직장은 인가가 딱 떨어지면 조합원을 교체 못 하는데 언제까지 못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일반 아파트로 치면 이게 뭐하는 시점하고 같다고 그랬어. 이게 당첨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아까 당첨되면 주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양도가 가능하죠. 거래가 되잖아. 분양권은 전매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은 분양권하고 같은 분양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양도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되는 거야.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돼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하면 양도가 되고 승인하기 전 인가받고 이 기간 동안에 거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있죠. 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추가 모집에 뭐를 받았어? 승인을 받았죠. 추가 모집의 승인. 두 번째, 대통령 영이 정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했죠. 자,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 충원할 수 있죠. 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5개가 있잖아요. 1번이 사망하는 거죠. 2번이 요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양도정지 판결 등으로 변경이 가능해. 뭐만 아니면 네, 그게 2번이에요.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본래 지역 직장은 조합원 숫자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이 돼야죠. 그런데 50%가 안 되면은 충원이 돼. 요거는 사유가 딱 2개밖에 없어. 조합원이 뭐 해가지고 탈퇴. 조합원이 탈퇴를 했는데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죠. 그러면 충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탈퇴를 했는데도 여전히 50% 이상이죠. 충원 못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뭐가 있어? 세대수가 변경하는 거죠. 세대수가 변경돼서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일 때. 그래서 50% 미만은 요 2개만 나와야 돼. 다른 데는 50% 미만 나오면 안 돼. 5번째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게 확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걸 물었습니까? 없는 걸 물었습니까? 제가 적은 게 틀림없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 예외적 사유 하면 할 수 있다. 틀린 거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없는 걸 찾아야죠. 문제가 어렵다. 문제가. 답은 쉬운데. 없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조합원 사망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1번, 2번 묶어 보세요. 자, 이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는 이 50%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 60%든 70%든 관계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40%다. 탈퇴를 했을 때는 50% 미만일 때만 충원되죠. 40%니까 충원할 수 있죠. 네 번째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됐죠. 그런데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 수의 60%다. 여전히 50% 이상이죠. 이러면 충원을 못하는 거지. 충원을 못하는. 5번째.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71번. 자, 건축협정이 나왔죠. 건축협정. 건축협정이 무엇인가요? 조그마한 소규모 대지 소유자들이 규모가 되게 크면 우리 정비법이나 아니면 또 우리 빈집 소규모 주택 특례법으로 재건축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규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유자 몇 명 모여가지고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대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것을 뭐 한다? 요렇게 하자라고 뭐를 체결했어? 협정을 체결한 거죠. 건축협정입니다. 자,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대상 지역은 협정이 체결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존이 주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존이 주도해야지만이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시군구청장한테 뭘 받아? 인가를 받아. 그리고 여기 한 개가 더 있어요. 인가권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있죠. 자, 요런 지역도 뭐 한다? 협정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가를 할 때는 건축협정 결국은 여러 필지 대지를 모아서 건물 짓는 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허가하는 거거든. 인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건축인의 뭐를 거쳐야 돼? 심의 거쳐서 우리가
협정구역을 공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가를 받은 사항을 뭐를 할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고 인가받은 걸 뭐 할 수도 있어. 폐지할 수도 있지. 근데 그동안 우리는 변경 폐지는 새로운 행위라고 공부했죠. 그러니까 변경한다는 건 그대로 다시 해야 돼. 다시. 자, 여기 협정 체결할 때는 이런 지역에서 얼마가 동의를 해야 돼. 전원이 합의를 해야 돼. 여기는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몇 프로 정비법처럼 몇 프로가 동의하면 되고 이런 거 없어. 전원의 합의를 봐야 돼. 그러면 변경할 때도 전원의 합의 보고 인가받고 오죠. 똑같이 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폐지도 다시 인가받는 건 맞아요. 인가받는 건 맞는데 여기는 전원이 동의해야 된다. 과반수만 동의하면 된다. 과반수가 동의하면 된다 하는 게 변경과 차이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협정 체결을 하게 되면 협정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 특례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맞백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백 건축이 되고, 두 번째는 통합 적용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통합 적용한다는 말은 같이 쓴다는 거거든. 같이. 그래서 여기는 뭘 같이 써? 여기는 지주가 나와야 돼요. 대상지역은 지존이 나왔잖아. 여기는 통합 적용은 지주가 나와요. 지주 이름이 누군데? 조건이야, 조건. 조건이 아니야. 조건애가 건이 뭐지? 뭐 이 소리 하면 안 돼. 조건은 조국 동생이 조건. 이는 조건이 조건이 사망해가지고 뭐 했어? 하관 절차가 있어. 하관. 지주 조건 하관입니다. 같이 쓰는 거야. 지가 뭐다? 지하청이지. 지구단위 계획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뭐 같이 써? 주가 뭐야? 주차장 같이 쓰는 거지. 조가 뭐야? 조경, 거리 모양, 건피열, 하가 모양, 하수 처리시설, 하수도. 관이 모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주조건 하관. 그런데 이런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착공신고했죠. 이런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신고 이런 폐지할 때 이렇게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착공신고를 했다면은 이때는 바로 폐지가 안 돼요. 이거는 20년이 지나야 돼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1번 소유자 등의 전원합의입니다. 밑줄 전원합의. 전원합의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죠. 자, 협정 체결자나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 협정을 폐지 동그라미.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및 과반수 동의죠. 폐지할 때는 전원이 합의할 필요 없잖아. 과반수 동의로 인가를 받습니다. 3번 법령에 정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례 적용해서 착공신고했죠. 바로 폐지 안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돼? 20년이죠.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에서는 협정 체결을 할 수가 있다. 국장이 아니고 누구? 협정 인가권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협정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 아까 뭐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거기는 체결을 체결할 수 있다. 자, 둘 이상의 도시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라도 지원자 체결할 수 있습니까? 있다. 나중에 결합건축도 마찬가지고. 오늘 좀 뭐 많이 안 본 지문들이 좀 나온다. 72번 나오죠. 자, 공공기관 밑줄. 공공기관. 거기 공공기관 위에다가 국가지자체 적어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죠. 그 건축물과 결합건축을 한다. 결합건축이 뭐냐면 용적률 사고 파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가 상업지역이야. 땅값이 비싸. 우리 동네가 역세권 개발구역이야. 땅값 되게 비싸죠. 요런 동네에서 자, 땅값이 되게 비싸니까 나는 하늘 꼭대기까지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10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나는 20층을 지어도 충분히 임대가 되고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10층까지밖에 못 지어. 이런 경우에요. 그런 다른 토지에 용적률을 만다고 사오는 거야. 사와가지고 나는 높이 짓고, 그럼 용적률을 판 사람은 낮게 짓는 거죠. 그러면 그 같은 동네여야 돼? 다른 동네 걸 사와도 돼?
저 부산 걸 사와가지고 대구에서 집을 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같은 상업지역, 같은 역세권, 같은 지역이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동네 용적률 내가 다 샀어. 나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옆에는 건물 못 짓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결합건축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딱 2개의 대지에서만 한 거야. 같은 지역에 있는 2개. 그것도 직선거리가 최단거리가 100m 이네. 여기서 결합건축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3개 이상의 대지에서도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3개 이상의 대지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과 뭘 한다? 결합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아시겠죠? 그게 1번이라 적어봐. 1번.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상업지역 등에, 거기부터 2번. 상업지역 등에서 상업지역 등 중 같은 지역에 있고, 요게 두 번째 조건이야. 땅값 비싼 이런 지역, 같은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m 이내야. 500m 이내. 500m 이내.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2개의 대지가 아니고 뭐 3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관하고 이제 결합 건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개 이상을 결합 건축해서 공원 만들고 광장 만들고 녹지 만들고 아시겠죠? 이런 걸 조성하려고 할 때 3개 이상의 이렇게 결합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허용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3번은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건축법에 적용받는 공작물은 건축물과 괄호 안에 분리된 거다, 딸려 있는 거다. 분리 축조하니까 공작물이지 딸려 있으면 그 자체가 건축물이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에 적용받는 공작물은 허가 대상이 없어요. 전부 뭐 한다고? 축조, 신고하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 외웠잖아. 뭐라고 외웠어요? 이용담. 이용담 외웠죠? 요 마음 먹으면 한번 들어 마라. 이용담. 이용담이 뭐예요? 2m가 넘는 넘는입니다. 넘는은 초과야. 옹백하고 담장이죠. 그러니까 옹백 담장은 2m가 넘을 때 신고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옹백이 나와 있죠. 3번에 2m짜리는 신고해야 안 해? 안 하지. 2m가 넘을 때 하니까. 그 다음에 4m가 나오죠. 사광탑이죠. 사광탑. 광고판, 광고탑, 광자 들어가는 거. 각종 탑 하면은 3m가 넘을 때 신고해. 그런데 6m가 넘을 때는 굴뚝하고 여기는 철탑이야. 탑은 탑인데 무슨 탑? 그러니까 철탑은 6m 넘을 때. 그냥 탑은 4m 넘을 때. 사광탑, 육골철 이렇게 외우세요. 사광탑, 육골철. 자, 5m는 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뭐 오태. 요게 하나 중간에 끼어 들어갔죠. 그 다음에 8m가 넘을 때 하는 거 있죠. 고가수조, 8고. 옥상 물탱크, 고가수조. 근데 전부 넘는 건데, 요거는 8m 이하짜리가 하나 있죠. 8m 이하짜리는 뭐예요?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아시겠죠?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인데, 얘는 외벽이 없는 거죠. 외벽이 없는 거인 철골 조립식 주차장. 자,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얼마가 넘는 거?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죠. 지하 대표. 자,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제 숫자에 딱 걸리면 안 돼. 굴뚝은 6m 넘을 때죠. 육굴철. 안 하고. 철탑은 육굴철이죠. 6m 넘을 때. 옹벽은 2m 넘을 때.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 그래서 40이니까 하는 거 맞죠? 6번은 철탑이죠. 철탑은 6m 넘을 때입니다. 육골철 이렇게 오세요. 자, 74번에 조경은 우리가 워낙 많이 했다 그죠? 조경은 많이 했다. 자, 조대리가 하는데 조경 의무가 없는 것, 조경 의무가 없는 대상 지역은 녹간농지하죠. 녹간농지. 그래서 자연녹지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해야죠. 그래서 틀렸고요. 요건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결국은 물류시설, 공장을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물류시설은 1500 미만 연면적 합계 안 하죠. 그런데 얘는
주거 상업은 해야 되죠. 그럼 공업적은 안 한다 이 말이. 주거 상업은 해야 되고. 자,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안 하죠. 공장은 대지 면적은 얼마 미만?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얼마 미만? 1500 미만. 산업단지 공장 안 하죠. 그 다음에 축사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75번 특별건축구역이 나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특별건축구역은 특별한 건물을 지어보자 이 말이에요. 특별한 건물을 지어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대상과 절차를 알아야 되겠죠. 구역이니까. 요 구역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특례를 줘요. 그 특례를 몇 가지를 줬냐면 세 가지를 줘요. 자, 첫 번째는 건축관계 법률을 아예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확인하는데 완화하는 경우가 있고 통합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통합 적용. 자, 통합 적용은 세 가지를 통합 적용했거든. 미주공이라고 그랬죠. 미술작품,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요 세 가지는 통합 적용해서 같이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특례는 이렇게만 보세요. 근데 이 배제되는 것은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에는 6개를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특별건축구역은 대형 건물 지을 때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를 안 해요. 규모를. 그래서 규모를 결정하는 게 건폐 용적률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에 높이 제한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가로구역 단위 그리고 뭐 일종.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한다니까. 그 다음에 뭐도 적용을 안 했어? 조경하고 요거는 그냥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 아니에요. 뭐 요 정도 기억하시고.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절대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 계좌 접보라고 외웠죠. 계좌 접보. 요거 네 개는 절대로 지정할 수 없다. 군사기지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할 수 있는데 미리 국방부 장관하고 뭐 해라? 협의해라. 뭐 대상은 우리가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정하는 절차는 국장도 지정하고 지금은 누구도 지정을 해? 시도에서도 하거든. 우리가 지정할 때 필수 절차는 뭐예요? 심의 거쳐서 우리한테 지정 고시 공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절차예요. 그런데 우리 특별건축구역의 특징은 얘네들에게 지정을 해달라고 뭐 하는 자가 있어? 신청하는 자가 있죠. 신청하는 자가 있는데 그 신청하는 자가 국장한테 신청하는 자는 중앙행정기관 아니면 시도지사가 신청하고요. 시도지사한테 신청하는 자는 누구다? 시군구청장. 이렇게 신청하는 자가 나눠져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우리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5번에서 1번 지문은 국장이 지정한다면 옳지 않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고. 2번은 시군구청장이 국장한테 신청한다는 건 안 돼요. 요게 특별건축구역의 특징이니까 한번 기억하시고요. 요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 지정권자는 며칠 이내 심의를 하라고? 30일, 요게 3번 지문입니다.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뭐냐면 우리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하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잖아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서 관리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서 바꿔버린다니까. 어떤 시설,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면 그걸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서 변경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계 변경할 수 있어.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데 단 아무리 그래도 우리 건축법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못 바꿉니다. 그게 3번 지문이야.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국회법에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안 돼요. 용도지역지구구역 빼고 나머지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은 특별건축구역은 지정신청기관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직권 지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 가로구역이 나옵니다. 자, 특별 가로구역은 얘하고 같은 제도예요. 특별 건축구역이나 특별 가로구역은 같은 제도인데 뭐 하려고 한 거야?
여러 가지 특례를 줘서 독특한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특례를 줘요. 첫 번째, 똑같이 이 규정을 뭐한다? 배제하고요. 똑같이 이 규정을 뭐한다? 완화하고요. 그런데 3번은 없어요. 통합 적용은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야. 무슨 말이냐? 가로가 도로거든. 도로변을 따라 길다랗게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대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주차장을 만들어 같이 쓰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 통합 적용 없다 이 말이야. 요거는 쟤하고 똑같은 거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건 설명할 필요 없고 요거만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봐야 돼? 대상과 절차를 봐야 되겠죠. 절차는 심의 거치고 고시 공부하는 거니까 볼 필요 없지. 요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 자, 요 대상은 뭐라고 외우자? 건보리문이라고 외우자 그랬죠. 자, 여기 뭐 특별히 이 동네에 뭐가 필요하다? 경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정하는 거거든. 경관지구나 지구단위 기획구역에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얘들 중에 건보리문에 해당하면 뭐 한다고? 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 가로구역의 지정 대상은 특별 가로구역 하니까 전부 문이 무슨 문으로 돼 있어? 보리문으로 돼 있다니. 보리 알죠? 건보리문. 건이 뭐예요? 건축선을 후퇴시켰잖아. 대지안으로. 그 도로변을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보는 보행자 전용도로.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 같으면 차 타고 슝 지나가 버리겠죠. 그럴 때는 독특한 건물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보행자 전용도로. 여기는 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 재건축하면 안 돼. 문이 뭐다? 문화지구예요. 문화지구.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대상지역은 건보리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왜 틀렸어요?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허가권자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 허가권자. 이렇게 수정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권자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은 옥상에 광장 설치 의무가 있는 건데 옥상 광장은 몇 층 이상이라고 했어? 옥상이니까 5층 이상. 근데 이 건물은 괄호 안에 몇 층이에요? 6층이죠. 6층짜리 6층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옥상에 뭘 만들으라고? 광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우리가 1번,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단 말합니다. 1번, 2번, 3번은요. 500제곱미터 미만이죠. 3번까지 놔도 1번, 2번만 묶어볼까? 1번, 2번은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이종 근생이에요. 그럼 얘들이 500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자, 공연장은 500 이상이 되면 무남이 집회시설이 됩니다. 무남이 집회. 종교집회장은 500 이상이 되면 뭐가 돼? 종교시설이 됩니다. 그럼 얘들은 규모가 크든 작든 5층 이상이 있으면 위험해. 그래서 광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종 근생은 500 미만이잖아요. 500 미만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일 때 광장 설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자, 3번은 우리가 무남이 집회시설이거든, 전시장이. 근데 무남이 집회시설 중에 그 옆에 전시장 옆에 동식물원이라고 하면 전부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하고 무남이 전시장은 무남이 집회시설 중에 위험 요소로 위험한 시설을 안 봐요. 얘들은 5층 이상 있어도 설치 의무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5층 이상에 뭐가 있으면 판매시설. 판매시설 위험하죠? 5.5까지 이런 거 다 위험하잖아. 그 다음에 장례시설 이런 것들이 5층 이상 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나는 못 외우겠다 하면은 그냥 5층 이상만이라도 하라고요. 5층 이상. 5층 이상인 층에 뭐가 있다고? 옥상 광장 설치 의무가 있다. 자, 78번에 바닥 면적은 우리가 참 많이 했다, 그죠? 바닥 면적은 포함되는 거 두 가지 했잖아. 벽이나 기둥에 구역이 없는 것. 파라솔같이 생긴 건 어떻게 했어?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한다. 그렇게 했죠? 그거 하고 또 포함시키는 거 하나 더. 노대 발코니 면적.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 얼마를 곱해서 1.5m를 곱해서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는 포함. 어쨌든 그거 두 개는 끝말이 면적으로 한다, 포함한다로 끝나야 돼. 그 포함한다, 그 두 개 빼고는 전부 끝말이 뭘로 끝나야 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끝나야 돼. 아시겠죠?
그 두 개 빼고는 다 끝말이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락. 다락은 숫자가 나오잖아. 청구는 얼마까지는 빼? 1.5. 경사진지봉에 1.8. 그것 때문에 다락은 좀 봐야 되고. 그 요번에 그 에어컨 실외기죠. 실외기. 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했죠. 그 내부에 설치할 때 이제 빼준다는 거야. 밖에 설치하면 위험하고 미관이 안 좋으니까. 얼마까지 빼준다고? 1제곱미터까지. 그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 그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뭐 한다? 뺀다. 모르면 다 뺀답니다. 그러면 1번에 평지봉 다락의 청구 1.5 빼줘. 경사지붕 1.8 빼줘. 3번은 뭐예요? 11층 이상 2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다. 이거 보신 거 기억납니까?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공원 확보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경사지붕은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경사지붕 아래 대표 공간 만들으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경사지붕 아래 대표 공간이 바닥이 생겼죠. 이건 바닥 면적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바닥 면적에는 들어가. 어디에는 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빼는 거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다른 거야. 그래서 3번은 들어가. 공동주택이 필로티 부분 바닥 면적 자체 빠집니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빼는 건지 넣는 건지 모르겠다. 다 뭐 한다? 뺀다. 자, 79번은 주말참 용동인데요.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좀 우리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요걸 또 뭐 설명하려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어쨌든 우리는 농지는 누가 소유하는 거야? 농사 짓는 농업, 자기 농업 영농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농지법의 원칙이고, 근데 예외가 있어.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있어.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말천 영농이에요. 그럼 주말천 영농은 내가 농업인이 아니죠?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1번 지금 보세요. 주말천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밑줄 그 농업진흥지역 뒤에다가 적으세요. 농업진흥지역 뒤에다가 적으세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요번에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주말점 영농은 어디든지 쉽게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진흥지역은 주말점 영농이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서만 가능하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주말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소유상한이 있는데요. 농지 소유상한은 자, 농지의 소유상한이란 건 농지를 무제한적으로 못 가진다는 거죠. 소유상한은 첫 번째 농업인은 관계 있다 없다? 농사 짓는 자는요, 농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럼 문제는 농업인이 아닌 자죠. 네, 농업인이 아닌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농업인은 제한이 없다. 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우리 개인이죠, 개인. 개인은 소유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자들은 소유상한이 있다 없다? 없지. 우리 개인만 있는 거야. 그 개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가 뭐냐?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받는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8년 이상 영농을 하다가 농사 오래 지었죠? 농사 오래 지어서 이제는 농사 짓기 싫어해서 이농하는 거야. 이농은 농촌을 떠난다 이 말이죠.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기억해야 돼. 자, 이 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농지를 계속해서 보유하는 거야. 새로 사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얼마까지 소유하느냐 하면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다?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2만 제곱미터를 상속을 물려줬어요. 근데 난 1만까지밖에 못 가죠. 난 농사 안 지으니까. 그럼 나머지 1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만은 처분하든지 팔든지 아니면은 계속 갖고 있고 싶으면은 한국농어촌공사 있죠. 농어촌공사에다가 뭐 한다?
위탁을 해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직접 임대를 하게 되면은 그건 안 돼요. 내가 직접 임대할 수 있는 건 얼마까지만? 1만까지만 가능해. 나머지는 처분을 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주말체험영농이에요. 우리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 자체가 아니거든. 얘는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00제곱미터의 기준의 의미가 1,000 이상이 되어버리면 농업인이 돼요. 그걸 1,000부터는 농업인이 되어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니죠. 1,000 미만까지만 소유. 이 1,000 미만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 3번 이해되셨죠? 2번, 3번이 그겁니다. 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 밑줄 그으세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축산식품보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밑줄 시구업면장에게 발급 신청. 자, 우리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군수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군수가 아니고 업장 면장이에요. 그래서 시구업면장이다. 시구업면장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러면요, 뭐를 작성해야 되느냐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농지를 사려면은 뭐를 작성해야 돼?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자, 작성해 가지고 시구 업면장에게 뭐 한다고? 업면장에게 농지증 발급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말체험영농은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를 취득했죠. 이런 자들은 농업 경영 계획서 농지증은 받았지만 경영 계획서는 작성 안 했거든. 지금 일단 뭐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성해야 돼. 농업 경영 계획서가 아니고 얘는 이름이 뭐라고? 주말체험농 영농계획서.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말체험영농 할 때도 이제는 사실상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체험영농 이제 토지 사기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군면장은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증 발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전부 새로 남은 규정이니까 참고합니다. 80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농지증 받아야 된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보라고. 받는 걸 묻고 있잖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물었잖아. 그러니까 발급받아야 되는 거야. 발급받아야 되는 거야. 그 문제는 뭐 발급받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모르면 못 풀지. 자, 오늘은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농지를 전용하죠.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농지법 좀 공부하죠. 하죠. 자, 농지를 전용해서 밀어버리고 집을 짓는 게 방법이 원칙은 허가받는 거고요. 경미한 건 신고를 하고요.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는 협의를 해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이해하자. 농지 전용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주체가 국가 지자체입니다. 국가는 누구라고? 우리가 건축법에도 건축 허가를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 허가 안 받았잖아. 협의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전용하죠. 그러려면은 농지 전용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는 거야. 허가권자가 농장이거든. 허가권자가 농장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는 건 개인이죠. 근데 협의했다는 건 누가 주체야?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전부 면제거든. 얘는 농지증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농지 취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용 협의를 거쳤어요. 그러면 농지증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전용 허가 신고를 했어요. 한 농지는 받아 안 받아? 요거는 받아야 돼. 왜 받느냐면 아까 주말점 영농이나 허가 신고. 자, 내가 여기 공장을 지으려고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공장을 지어야죠. 안 지을 수도 있잖아. 전용 허가만 받아놓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농지법에 가면은
그 이제 허가받고 2년 이내 착수 안 하면요 허가한 걸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고 못 믿기 때문에 네가 한 목적대로 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농지증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주말점 영농도 형식적으로 받는 거니까 농업 경영계획서 이런 건 없었거든. 농사 안 지으니까. 근데 지금 주말점 영농은 지금 영농계획서 작성하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렇게 바뀐 거라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1번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다면 농지증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이라는 건 농사 이제 안 짓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만은 못 믿으니까 농지증은 받으라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해도 되는 거야. 담보농지라는 것은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야. 근데 돈을 안 갚죠? 그럼 경매 들어가겠죠? 경매 들어가는데 이것이 2번 이상 유찰되잖아. 유찰되면 경락가가 자꾸 떨어지죠. 그럼 나중에는 그 농지가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도 채권 회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 농협이라는 이런 법인이 그 농지를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보농지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농지전용 협의 있죠? 협의 동그라미 치세요. 앞으로 농지전용 협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면제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한국농어촌공사 있죠? 밑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국지공 공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공공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 농사 안 지어도. 그런데 우리 농지법에서 묵어주는 공사는 농어촌공사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공사는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지 취득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들은 다 농지증 받고 다 해야 돼. 그래서 공사는 무슨 공사만? 농어촌공사. 4번은 그렇게 이해하고. 오면 상속받는 건 아까 했죠? 상속받는 건 얼마인지 받을 수 있죠? 근데 1만 제곱미터까지만.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건 처분하거나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수고했습니다.